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달 초에 요구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요 사항에 대해서 총괄관리자분들께서 들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전 항목 분야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에서 9월 9일까지 입력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 현재 1차 취합을 한 상태인데 그 취합된 상태에서 뭐 오려놨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안전원에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취합하는 정보는 실험실 습실 분야랑 그 다음에 시설 분야 안전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실험실 습실 분야에서는 안전환경 관리자라든가 관리비, 실험실 습실 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 작성 뒷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입력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올해는 2021년 10월 달에 공시 1년에 한 번 공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실 분야랑 그 다음에 시설 분야 두 분야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실험 실습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 일자는 2020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게 아니라 2020학년도 기준으로다가 작성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도 다른 표가 있고 기본적으로 위에 앞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취합하는 자료는 안전환경관리자랑 안전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환경관리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전담과 견임으로 구분하여 여기서 인력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사에 관한 문열 요거를 근거를 해서 몇 명이 전담을 하고 있느냐 몇 명이 겸임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인 단위로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0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최종분을 2020년도에 최종분을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잘 입력을 해주시고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안전관리비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안법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실험실 습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확보한 금액과 외부 연구과제 인건비의 1% 이상에서 2% 이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을 예산액으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기준으로 각각 집행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환경 개선비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금액에서 무슨 실험실을 리모델링을 했다, 새로 만들었다 이런 금액은 다 빼주시면 되고 뭐 기자재를 안전보호구를 사셨다던가 뭐 협회비를 내셨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니까 이런 금액을 다 여러분들이 집행액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는 뭐 질문 들어오는 게 예산액 부분에서 이제 2월 된 금액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월 된 금액도 함께 예산액과 포함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집행액은 학년도 기준으로다가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용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로다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금액도 역시나 예산액으로 포함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안전환경관리자랑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등급별 실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등급은 일단 뭐 이공계 분야랑 예체능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 분야, 실험실 습실 그리고 예체능 분야 및 기타 분야 실험실 습실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나눠져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안법에 따라서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실험 실습실, 실험 준비실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험실 등급은 역시나 같은 법률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부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체능 분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합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분야, 예체능과 기타 분야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교육편제단이 표준 분류체계 업무 지침에 따라서 예술과 체육 분야 이런 분야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 표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분야를 나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등급을 나눠놨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이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 혹은 정기점검을 하시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여러분들이 등급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은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 3, 4, 5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서 등급을 그대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표와 같이 사고 건수와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항목이 나와 있는데 사고 건수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나눠놨는데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적 사고 한 건으로 기재를 해주십니다. 인적 사고를 한 건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다수의 인적 피해가 동일한 사고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한 건으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물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금액을 적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서 여러분들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건수는 과학기술 분야 실험실습 안전관리 부분에서 사고가 났던 건수, 인적 피해랑 물적 피해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건수로다가 몇 건으로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합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요양급여가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통일돼서 법적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양급여는 5천만 원, 유족급여는 2억 정도를 많이 드시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증액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해서 해주시는 분들은 증액된 금액만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는 증액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5천에 2억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실 습실 분야 기준일은 2020년도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2020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2021년도 보험 가입 금액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다가 아마 유족급여라든가 요양급여가 올해부터 상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입력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5천에 2억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목도 보시겠습니다. 자, 안전교육 이수율과 예체능 분야를 말씀드릴 텐데 안전교육 이수율은 지금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1학기, 2학기 신규 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연합법에 의해서 별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아마 과기부 쪽에 보고하시는 양식과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항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록을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교육이수 퍼센트를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퍼센트가 아닌 교육받은 인원을 기록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사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정정기간에 반드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신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몇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1학기에 받든 2학기에 받든 신규 교육 항목에다가 따로 여러분들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이런 것들을 분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분들 이런 분들은 따로 또 별도로 추가하셔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많이 힘드셔서 아마 비대면 교육으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수업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 체크 여부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 안전관리 부분 말씀을 드렸고 예체능 분야 말씀드릴 텐데 예체능 분야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급별 실험 실습실 개수랑 사고 건수, 그다음에 공제 가입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험 실습실 등급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분야의 등급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을 보시면 예체능과 기타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실험실을 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유해한 기구라든가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다칠 만한 위험이나 유해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건 실습실에 등재를 하셔서 기록을 해 주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기술 분야 점검하실 때 같이 점검을 하셔서 예체능 분야도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와 있으니까 등급별 실험실 개수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고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데 기준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적 피해 금액이 아니라 인적 피해 금액이 아니라 건수로다가 몇 건 몇 건으로다가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물적 피해 부분에 무슨 유리컵이 깨져서 이런 게 들어갔다 그래서 10,000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건수로 한 건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험 가입명이 나와 있는데 이 보험 가입명은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다가 지금 연합법에 따라서 연구실 공제보험을 아마 가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체능 분야도 아마 경영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가 기타 보험으로다가도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명을 기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밑에 빨간색 글씨로 했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과 추가해서 예체능 분야도 같이 보장이 되게끔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연구실 안전공제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험으로 가입하셨다 그러면 경영자 책임 배상 보험으로 여러분들 기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가입명에 잘못된 것들이 종종 있는데 무슨 기타 화재 보험이라든가 가스 보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기재를 하면 잘못 기재를 해준 거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현황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시설안전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마찬가지로다가 다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시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1년에 한 번 공시가 되는 내용이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공시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이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 올해 입력하신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올해 내용을 입력해 주시는 거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소방안전관리는 별도로 2020년도가 맞고 그 이외의 거는 2020년 작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의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취합된 내용을 보니 여러분들 올해 내용으로다가 입력해 주신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은 지금 다 삭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정 기간에 보시면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사라진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기준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법명이 잘못됐던가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입력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동으로 이게 삭제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수정 기간에는 확인을 먼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시 내용 기준일은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올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실 분야랑 좀 헷갈리시는데 시설 분야는 기준일이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시설안전관리 담당 부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 현황으로 검명과 점검 기간과 그 다음에 건물 수 이렇게 세 가지가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세 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입력하는 건 여름철 점검, 그 다음에 겨울철 점검, 그리고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데 일상 점검이라든가 소방 점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가 된 상황이고, 자 건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2020년 여름철, 2020년 겨울철, 2021년 해빙기 혹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명은 2020년도 여름철,
먼저 들어가시고요. 기간은 이제 2020년도 여름철이니까 뭐 6월에서 뭐 7, 8월 사이가 되겠죠. 점검 기간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점검 기간도 통으로다가 전체 기간을 적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름철을 점검을 뭐 하루 이틀 정도 하셨으면 그 하루 이틀에 대한 점검 기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여름철 기간에 무슨 뭐 6월부터 9월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명은 2020년 여름철에서 점검 기간은 2020년 뭐 6월이나 7월, 이게 실질적으로 점검한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건물 수는 기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1월이나 12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 기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점검을 했던 기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통으로 기간이 아니라 공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빙기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해빙기는 2021년도 아마 2월에서 4월 중에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4월 30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빙기는 올해 적어주셨던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빙기 때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정밀점검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등급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설 안전 점검 현황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0년 이상 건물 정밀 점검 현황 그리고 뭐 안전 등급 그다음에 D 등급 해소 실적 소방 안전 관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안전관리 담당 부서와 시설안전점검 현황인데 시설안전관리 담당 부서는 여러분들 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부서명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점검 건명과 점검 기간 그리고 건물수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점검 기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작년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기준이고 건명은 여름철과 겨울철과 그 다음에 해빙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 해당하는 점검을 하실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해뒀던 점검명을 기재해 주셔도 돼요. 뭐 교육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기관에선 자체적으로 하신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검기관과 건물 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기관은 실질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기간을 기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소방점검이라든가 이런 일상점검 내용은 제외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4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일은 2021년 4월 30일, 올해 4월 30일 기준이다가 여러분들이 40년을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40년이니까 1980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밀안전 대상 점검 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대로 40년 이상, 40년 미만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건물수 적어주시고 그리고 4년 이내 정밀안전 점검 건물수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설명했던 바와 같이 4년 이내라고 하면 2017년에서 2021년 4월 30일 기간 중에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한 건물 수를 말합니다. 수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밀안전 점검을 하셨으면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비율은 전체 대상 점검 건물 수와 그 다음에 정밀한 4년 이내 정밀 점검 대상 수, 요 두 건물 수의 비율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율을 기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건물 수가 아니라 비율을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 시설 나와 있는데 건물 준공 일자 또는 자체 준공 검사기를 기준으로 40년이 경과된 건물, 교사시설,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해당 대승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다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등급과 안전 등급 미지정 대상이 나와 있는데 안전 등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년 이상 그리고 40년 미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등급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들, 요거에 대해서만 A부터 2등급까지, A, B, C, D 2등급까지 여러분들이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 등급 미지정 대상은 뭐냐면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들, 이런 등급은 다 미지정 대상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정 대상 등급도 40년 이상과 40년 미만으로 나눠서 건물 동수, 건물 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등급도 40년 이상 그리고 40년 미만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들, 그리고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등급, 해빙기 기준 올해 4월 30일까지 이전에 받았던, 올해 뭐 2월부터 4월 달에 했던 사항을 바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40년 이상과 40년 미만으로 건물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급 개수는 동수, 건물 수로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등급부터 2등급까지가 있는데 이런 등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관해서 등급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호, 보통, 불량 정도로 나오는데 뭐 양호의 같은 경우에는 A, B, 보통 같은 경우에는 C, 불량 같은 경우에는 D, 그리고 2등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급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등급과 2등급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D2등급은 교육부 소속일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이거나 국립대학, 국립법인대학 같은 경우에 D2등급은 교육부의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D2등급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확정이 안 된 경우에는 C등급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험시설 평가위원회가 개최해서 등급이 확정된 경우에만 D2등급을 기재해 주시고 아직 그게 아닌 경우에는 C등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와 그쪽 소속 대학들은. 그리고 타부처 국립대 및 법인 경우에는 D 또는 불량 등급은 각 소관부처의 최종 심의위원회가 완료된 등급을 기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은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나온 등급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는데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D등급, 2등급 기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밀안전 진단이라든가 최종 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경우에만 D등급과 2등급을 기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타부처, 국립대 말씀을 드렸고요. 사립대와 기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야지만 D2등급, 2등급을 입력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안 나왔을 경우에는 C등급으로다가 여러분들 공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들 중을 40년과 40년 미만으로 나누고 그 나눈 것 중에 D2등급은 확정된 경우에만 D2등급으로 하셔라. 그리고 안전등급 미지정 대상은 1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기준으로다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기준 그리고 이것도 40년 이상 40년 미만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소 실적과 화재 발생 건수 그리고 기숙사 소방훈련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소 실적은 D2등급 해소 실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대상 건물 수와 그다음에 해소 건물 수, 해소 비율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해소 실적은 2020년도 5월 1일에서 2020년 21년 4월 30일 올해죠. 이번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해소 실적이 있는 건물 수를 기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건물 수는 앞서서 안전진단 결과에 확정된 경우에 안전대상 확정된 경우에 기재되어 있는 D2등급 그 대상 건물 수가 지금 여기 있는 대상 건물 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 건물 수는 최종 심의를 거쳐서 나온 D2등급 개수가 대상 건물 수가 되는 거고 해소 건물 수는 작년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해소가 된 건물 수를 기재를 해주셔서 해소 비율 %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D2등급 해소 실적으로 남은 건물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안전점검 결과 D2등급 수와 일치하게 가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해소 건물 수는 철거하거나
보수를 해서 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철거, 보수, 완료된 경우 등으로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해소 건수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건물 수와 해소 건물 수가 나오니까 해소 비율은 이 두 개 비율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율, 뭐 퍼센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재 발생 건수나 그다음에 기숙사 소방 훈련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 건수는 대학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건수를 기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재를 다 기입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진화가 가능한 소방서가 출동하지 않은, 그다음에 화재 인명원이 발생하지 않은 건수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제외하셔도 되고요. 소방서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화재 발생 건수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건, 두 건이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소방훈련 경우에는 입사 현원과 그다음에 교육훈련 횟수, 1회당 참여 인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입사 현원은 뭐냐면 해당했던 교육훈련 했을 때의 인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 소방교육훈련은 시설 안전 점검 분야랑은 기준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20년도 기숙사 소방교육훈련은 2020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순전히 작년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작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발발을 해서 여러분들 아마 대면 교육이라든가 집합 이런 소방교육 훈련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취소가 되고 사이버로다가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온라인 교육도 여기다가 함께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 인원도 마찬가지고 교육 훈련 횟수도 마찬가지고 1회당 참여 인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을 했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교육 훈련 횟수는 우리 학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교육 한 번만 했다 그러면은 교육 훈련 횟수는 한 번이 되는 거겠죠. 한 번이 되는 거고, 1회당 참여 인원도 그 한 번 한 내용이 참여 인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기준으로 하면 1년에 2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했을 경우에는 이제 1회당 참여 인원을 2개 기숙사의 훈련 인원을 평균을 내서 기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2번 이상 하신 부분은 교육 훈련 횟수를 2회, 3회 기재하셔도 됩니다. 2회, 3회 기재하셔도 되고, 2회, 3회 하셨을 경우에는 1회당 참여 인원을 여러분들이 나누기 3 혹은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참여 인원을 해주시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1회당 참여 인원은 학생만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오로지 학생만 대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 훈련 횟수는 한 번이고 1회당 참여 인원은 그 인원이 바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혹은 그 이상 하셨던 경우에는 교육 훈련 횟수는 2 혹은 그 이상 횟수 적어주시면 되고, 1회당 참여 인원은 그 횟수로 나누기를 해주셔서 평균 인원으로다가 여러분들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시설 분야와 그 다음에 시설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입력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다 입력을 해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력은 저희 기관 교육시설 안전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edusafety.or.kr, 그래서 이미 입력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아마 코드 번호가 다 부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디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뿌리지 않았는데, 모르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니까 안내 받고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학교에서 이제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뭐 회원 정보도 수정하셔도 되고요. 요 수정해서 비밀번호도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정보망 주소가 나와 있는데,
저희 시스템에는 두 가지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실험실 수업실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 분야를 입력하는데, 이렇게 정보공시 서비스에서 실험실 습실 안전관리 현황 누르시고 공시 등록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스템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항목 설명 들었던 내용이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위에 보면 무슨 찾아보기 해서 첨부 파일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모든 파일을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해당되는 내용의 총괄 파일 내용만 여러분들이 올리셔도 되고, 뭐 내용이 너무 많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시면 1,000원 단위라든가 100만 원 단위로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올리면 잘못 공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정 기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계산액이 원 단위로다가 다시 한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물음표에 이제 연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도나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험실은 2020학년도 기준,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단 소방 분야는 2020년도 기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 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교육 이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비율만 적어주시면 돼요. 혹은 여기다가 뭐 퍼센트까지 기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기재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시설 분야도 동일합니다. 정보공시 서비스 들어가셔서 시설 안전관리 현황 누르시고 공시 등록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는데, 이 화면 보이시는 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아보기를 눌러서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총괄적인 부분만 여러분들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점검이나 공시라든가 공시 일자는 옆에 이제 클릭을 하면 달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40년 이상, 40년 미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런 거 하실 때도 여러분들 뭐 단위라든가 이런 거는 뭐 기재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에서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 밑에 보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사이트에 입력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따로 제출하기라든가 이런 버튼은 지금 없어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내용이 2021학년도 정보공시 입력사항으로다가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저희가 그런 걸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뭐 오류사항 안내를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도 뭐 오류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 주요 오류사항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틀리는 부분이 안전관리비에 이제 뭐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입력이 돼서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 그리고 뭐 연구실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쓰셔야 되는데 다른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못된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등록금 수입해서 기타 국고 지원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부분은 지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변경 전 예산과 변경 후 예산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류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실 습실 안전 등급인데 이런 경우에도 비공개와 예체능계 나눠서 입력하셔야 되는데 입력이 쉽지
라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공제보험 가입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한법에 의해서 연구실 안전공제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보험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가스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내용을 적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정기간에 이런 거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취합된 거를 본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종종 많이 보여서 삭제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입력해 주셨는데 아마 공시된 내용을 아마 보시면 빠져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입력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교육 이수율인데 이런 경우 오류사항은 퍼센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받은 인원수를 입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하면 100%가 최대인데 거기 보시면 뭐 432, 뭐 111 이런 식으로다가 교육받은 인원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잘못된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정정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목별로다가 대학생, 그 다음에 대학원생, 교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쪽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류가 나는 부분이 점검명, 기간 이런 쪽에서 많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점검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빙기, 그다음에 여름철, 겨울철 그리고 기간 이런 쪽에서 많이 오류가 납니다. 점검 기간은 시설 분야는 작년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입력한 사항에서도 여러분들 잘 입력해 주셨는데 간혹 학교에서 올해 뭐 7월달, 올해 8월달, 올해 11월달 점검해 주시는 내용을 많이 올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점검 그 입력 공식 기준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동으로 삭제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지침에 따라서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3가지 점검하는 거 많이 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0년 이상, 40년 미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은 사실 많이 틀리지는 않는데 틀리는 내용이 뭐냐면 40년 이상인데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0년 이상 기준은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그 준공연도라든가 건물사용 승인일 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 뼈대라든가 이런 게 변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40년 이상으로 그냥 가는 게 맞고 그거 이후에 무슨 뭐 다른 사항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건축물 대장에 있는 준공 기간 날짜로 여러분들이 40년 이상 미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들과 안전등급이 내용이 있는데 1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40년 미만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는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한번 자료 들어간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2등급 해소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서 그냥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종 심의가 난 경우에만 D등급 또는 2등급이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는 C등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거, 보수, 보강 등이 완료된 경우에만 해소 실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 중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소 실적이 아닙니다. 다 완료가 된 경우에만 해소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예전 자료라서 지금이랑 좀 다르기는 하지만 소방훈련 교육은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입력하는 내용은 2020학년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사이버 교육일 것이다. 그래서 교육 횟수는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 번 했을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경우를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경우 했을 때는 한 번이고 그 인원이 참여 인원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2번 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 인원 하실 때 반드시
학생 수로다가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 경우를 하셨을 경우에도 그 중에 교직원이라든가 점검자라든가 관리자가 껴있다 했을 때는 그 인원은 제외하시고요. 학생만 여러분들이 학생 수만 따로 취합을 하셔서 학생 인원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인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명의라든가 이런 단위는 기재를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은 전에 담당자 교육할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관리 분야 교육은 교육이 아니죠. 안전 분야에 대한 입력은 9월 9일부로 저희가 입력을 마감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취합이 된 상태인데 취합해 보니까 오류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1차 수정 사항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때 확인하셔서 오류 기간 중에 잘못 공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입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사항을 최소로 해서 올바른 정보가 공시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공시센터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 쪽으로다가 취합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여러분들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그쪽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